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는데 그동안 미국 내에서 제기되어 왔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차관보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의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당장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한반도까지 동시에 커버할 수 없기에 한국의 힘을 키워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중국이 빠르게 군함수를 늘려가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생산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한국의 조선소에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차관보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말했지만 트럼프는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철수로 말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사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주한미군 철수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트럼프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달래자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라는 말에 흐뭇해하면서 물러섰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은 부국인데 왜 미국이 지켜주냐며 최근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라고 허풍을 떨기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방위비를 터무니없이 올리려 한다면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50%가량 내고 토지 건물을 제공하며 미국산 무기까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군사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비록 핵무기가 없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만들며 세계 최강의 포병 부대를 가지고 있고 한국산 전투기 KF-21, 현무미사일, SABM 등을 가지면서 막강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시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핵무기 개발까지 하게 된다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중요한 기지를 잃게 되고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때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전력 또한 부실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장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를 기회 삼아 동북아에서 미국 없이도 힘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독자 핵무장론을 설파해왔는데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핵무기 도면과 3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이 기술로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만으로도 무려 4,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단 6개월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추가로 주어진다면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제외하고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놨는데 핵무기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무기들과 강력한 조합이 생성됩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에서 7번째로 SA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A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 핵무기가 달린다면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SABM은 도시 하나 정도는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는데 전 세계가 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전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발사 미사일과 다르게 거의 잠수 중에 발사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잠수함 내부 발사관에 위치해 있다가 발사 시 수면 위로 나와 날아갑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워 전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핵폭탄급이라 불리는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핵무기의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능 개량을 하면 폭발력은 유지하되
탄두 중량은 줄고 사거리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현무5는 8톤의 탄두를 실었을 때 300km를 날아가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사거리 제한 폐지 후 한국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과 전문가들은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했는데 이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력 부족으로 실패해서 호주 공해에 추락했는데 총거리가 8,700km에 달했습니다. 위성 모사체는 보통 공중에서 불타서 사라지지만 누리호는 사라지지 않고 호주 공해까지 날아가서 추락한 것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는 대성공을 얻었는데 1차 발사는 ICBM을 실험해본 게 아니냐고 추정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 기술이 ICBM과 비슷하기에 한국은 핵무기를 만든다면 ICBM 개발까지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라매에도 앞으로 전술 핵무기가 장착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은 8일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 미테어를 실사격 시험했는데 KF-21에는 그 외에도 독일 드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고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개발 전투에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적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하는데 이 밖에도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하는 저위력 핵무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번 개발되고 추후 핵무기를 장착하려면 어려움이 있기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1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F-15와 16 모두 핵무기 운영 능력이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핵무기를 허용한다면 아예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혈핵 핵탄두 W762를 한국의 핵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SLBM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저혈핵 중력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에 자신이 아직 일을 할 수 있을 때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어 국가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년 전에 프랑스가 핵개발을 하면서 당시 드골 대통령은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인데 파리를 지켜줄 것이냐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는데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핵우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큰 후회를 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최근 아일랜드 IT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은 그들의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같이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위험한 핵무기를 쓰려고 함이 아니라 북중러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